연력학 11절 냉동 사이클, 전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가정에, 거의 모든 가정에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안에 저온에서 바깥에 고온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없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을 공급하면, 일을 해주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 있다. 이것은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을 공급해서 일을 받아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하는 이동 장치를 우리는 냉동기 또는 열펌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냉동기 중 전기 압축식 작동 유체가 전기를 이용하는 개념들을 그림 1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냉동기는 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이렇게 정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정발기가 냉장고 안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응축기는 물론 냉장고 있지만 바깥면에 접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냉동기와 열펌프의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은데 이것은 전기 동력 사이클의 역으로 전기 동력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일을 외부에 하는 거라면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일을 받아서 반대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냉동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발, 이쪽 저온 부분을 열을 이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Q가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이동하는데 저온부를 우리가 목적, 음식을 냉동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냉동 사이클이고,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전달되는데 집안에 난방을 목적으로 저온에서 열을 빼서 일을 물론 해주죠. 이렇게 고온에 난방하는 것이 목적일 때를 우리는 열 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전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TS 선도와 오른쪽에 pH 선도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냉동 사이클에서는 특히 이런 pH 선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지죠. 거의 직사각형에 요 1, 2부분 빼고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pH 선도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 중에 1, 2과정, 오른쪽 압축 과정이죠. 일을 받아서 압축기에서 일을 받아서 기체, 저압의 요 상태죠. 기체죠. 완전히 기체죠. 저압, 온도가 낮은 상태의 기체를 고압의 기체로 압축하는 이런 과정이 1, 2 과정이고, 이 과정은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등 엔트로피 과정은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 엔트로피 과정은 2, 3 과정은 정압 열 방출 과정이 되겠습니다. 2에서 3의 과정은 응축기에서 일어나는 게 되겠죠. 컨덴사. 냉매는 일제 기체 상태죠. 이 기체 상태가 일정한 압력에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그러면은 엔탈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3의 상태, 액체로 됩니다. 응축 따라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QH를 외부로, 이거 바로 냉장고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응축기에서 고온인데 고온에서 외부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응축기에서 이 부분의 압력이 높고요. 이 부분의 압력이 높고, 압력이 높으면 이 부분의 온도도 높습니다. 외부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죠. 이런 특별한 유체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그림 3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의 과정은 팽창밸브, 주로 팽창밸브 또는 모세관, 가는관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냉장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가 어렵죠. 깨끗한 면을 하거나 팽창밸브를 쓰거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 냉장고를 혹시 있으면은 쉽게 요렇게 가는관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냉장고 뒷면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팽창하면은 압력이 떨어지면 이 부분은 엔탈피가 압력이 떨어지면은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단열 스로틀링 교축 과정이라 우리 앞에서 교축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팽창 밸브는 이렇게 어쨌든 밸브 팽창 밸브를 쓰거나 모세관을 쓰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압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압력이 확 떨어지겠죠. 이 과정은 그런데 압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뭐 다른 과정은 다 가역 과정으로 가정한 겁니다만은 3사 과정은 이상 과정이더라도 가역 이상적인 압축 사이클이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이더라도 3사 과정은 가역 과정으로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압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3사 과정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연력 사이클에서 가역 과정으로 된 것은 이것은 다 이상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역입니다. 이거 실제 과정에서는 역시 이것도 가역 과정은 아니겠죠. 실제는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인데 이상적으로 가정하더라도 3, 4 과정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4에서 1의 과정은 정발기에서 일어나는 정압 흡열 과정, 열 공급 과정입니다. 저온에서 열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 정발기에서 일어나고요. 정발기 바로 이 과정이 4에서 1이죠. 자, 이 과정은 압력이 아주 저압이면은 이때의 온도는 냉매의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냉매의 온도는 냉장고 안의 온도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도 온도도 낮지만 냉장고 또는 냉동고 같은 경우 영하 마이너스 19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되더라도 냉매 쪽으로 열이 요거는 더 낮기 때문에 영하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더 낮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저압 저온에서 이 부분이죠. 정발이 일어나는 특별한 유체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역시 저온에서 정발이 일어나고 고온에서 응축이 일어나는 날 수 있는 그러한 유체를 특별히 선정해서 작동 유체로 돌려야 되겠죠. 그것이 냉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 3에 우리는 냉매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 R, refrigerator, refrigerant, 냉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R 불어로 보통 많이 R22, R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의 압력과 온도, 포온도와 포압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림에서 A를 보면은 A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압력이 51.8kPa에서 마이너스 40도씨고 B점은 포압력이 1491.6kPa이고 포온도는 55도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1491kPa에서는 55도씨에서 정발이 일어나고 51.8kPa에서는 영하 40도에서 정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물 같은 경우 마찬가지 물 1기압에 100도씨 이렇게 되겠고 근데 산에 올라가면 온도는 99도에서 끓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20도씨에도 물이 끓게 되고 이것을 우리 유체과에서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압력이 높을 때는 끓는 온도, 정발하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아주 낮으면 정발하는 온도가 아주 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R134A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발기를 살펴보죠. 정발기에 아까 압력이 낮았죠.
만약 정발기에서 압력이 51.8kPa라면 냉매의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정발기 안에 냉매가 흘러가는데 냉매의 온도가 영하 40도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즉 냉매가 영하 40도시에서 끓는다. 정발이 일어난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냉동고라고 봅시다. 냉동고 안에 온도가 영하 20도면 영하 20도에서 40도로 열이 전달되고 이 냉매는 액체에서 다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은 저온부에서 이렇게 열이 흡수가 되겠죠. QL이 이렇게 흡수됩니다. 마찬가지로 응축기, 이제 압력이 높은 부분이죠. 응축기에서 압력이 이렇다면 냉매의 온도는 55도씨가 되고 냉매가 55도씨가 이게 흘러가고 외부의 온도가 30도, 높은 온도지만 이건 응축기 냉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역시 열이 일로 그렇게 열이 QL이 발되고 QH는 외부 온도가 높지만 응축기를 지나는 냉매의 온도는 더 높기 때문에 55도씨이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동 몇 도까지 냉동고 안에 몇 도까지 유지하고 그 외부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적절한 냉매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제대로 작동하게 되겠죠. 전기압축식 냉동 사이클 해석은 무지 쉽습니다. 보면은 전부 이제 앞에서도 보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니까 컨트롤 볼륨 해석을 검사체적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 2 과정은 아까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 그랬죠. S1 이퀄 S2고요. 자, 여기서 압축해서 일을 해주고 WC만큼 일을 해주고 냉매는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가는데 흘러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 H 유동할 때는 흘러 나가는 거 빼기 흘러 들어오는 거는 일하는 거. 이렇게 쉽죠. 2, 3 과정은 QH 2, 3 과정은 차이가 H2 빼기 H3가 QH 3, 4 과정은 그냥 무슨 과정이라 그랬죠? 3, 4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죠. 교축 과정. 그림에서 보이는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교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만 떨어지는 교축 과정이고 등 엔탈피가 일정한 과정이 되겠어요. 엔탈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다 배웠지만 교축 과정, 스로틀링 과정은 등 엔탈피가 같다. 그 다음에 4에서 1 과정은 열이 흡수되는 정발기죠. 정발기에서는 H1이 높고 H4가 낮으니까 이 차이가 바로 Q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연력학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냉동기의 성능계수 COP는 5의 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처럼 정의가 되겠습니다. COP 냉동기에는 일을 해주는 부분의 목적, 이 부분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의 목적은 QL, 요거 QL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을 해서 일을 했어. 일은 평창별을 불렀으면 여기는 일이 없고 바로 W 네트는 이거와 같죠. 여기서 일이 없기 때문에 일 해주는 건 여기만 있으니까 컴프레서 1 분의 QL 따라서 요거는 위에서 보면 WC는 H2 빼기 H1이고 H2 빼기 H1이고 QL은 H1 빼기 H4 따라서 냉동기의 성능계수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H2 빼기 H1분의 이거죠. 요 차이분의 요 차이죠. H2 빼기 H1 분의 요것분의 H1 빼기 H4 H1 빼기 H4 그림상으로도 봐서 바로 보이죠. 이거 보통 1보다 큽니다. 냉동기의 COP 성능 계수는 1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림상 요게 WC이고 그림상에서 요게 QL이고 요것이 요 차이가 QH고 다 보이죠.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몰레이르 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기 냉동 사이클 해석의 그림 2배와 같은 pH 선도를 우리가 많이 간단하니까 pH 선도를 많이 나타냅니다. 이 선도를 우리는 몰레이르 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pH 선도 이꼴 몰레이르 선도는 아니고요. 몰레이르는 사람이 엔탈피
보통 우리가 PV 선도나 뭐 TS 선도나 이런 정도로 상태량 가지고 차트를 선도를 만들 생각을 했지 엔탈피를 포함한 차트를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HS 선도나 pH 선도 등등 다른 엔탈피가 포함되는 그런 선도를 개발해서 가시적으로 일과 열의 크기를 선도해서 바로 알아보기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S 선도, pH 선도 등 H, 이 엔탈피를 포함한 많은 선도를 우리는 몰리에르 선도라고 합니다. pH 선도만 몰리에르 선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pH 선도는 그냥 pH 선도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몰리에르 선도는 그걸 다 여러 가지 선도를 엔탈피를 포함하는 선도를 몰리에르 선도라고 합니다. pH 선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여기 연결해서 카피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그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그림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에르 선도가 여기가 임계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설명했죠. S가 컨스턴트 단선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S가 컨스턴트. V가 컨스턴트 단선은 이렇게 여기 V가 컨스턴트 단선이 되겠죠. 그 다음 온도가 일정한 선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기울기 S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T 일정한 선. 뭐 P가 일정한 거는 뭐 쉽죠. P가 H가 일정한 선도 역시 이렇게 이런 것을 복잡하게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pH 선도고 여러 냉매에 대한 pH 선도를 쉽게 인터넷 또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전기압縮식 냉동 사이클에서는 실제는 아까 전에 요 그림 pH TS 선도랑 마찬가지로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요점 딱 이렇게 요점에서 3의 점이 끝나지 않고 1의 점이 여기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상태 1과 상태 3이 정확하게 포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열 1 이렇게 되게 과열 요거보다 더 관행 그런 상태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차이는 압축기에서 여기서 압축기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니고 ES 실제 과정은 압축기에서 엔트로피가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창밸브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비가역 과정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 요거는 과열 관행된 효과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압축기에서 비가역을 고려한 게 이렇게 되겠고요. 실제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관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2에서 3, 4에서 1 모든 부분에서 다 비가역 과정이라서 이 부분도 점선으로 조금 삐딱하게 좀 더 많이 삐딱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아까 설명해서 실제 냉동기에서는 관에서 마찰 등 모든 비가역 응축기, 정발기, 압력 손실이 존재하고 모든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된 게 더 찌그러지는 점선 더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기까지 학부 과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이 정도까지만 특히 이 부분 압축기에서 비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닌 이것을 고려한 문제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는 이 압축기에서 비가역으로 있는 효과를 보통은 압축기의 등 엔트로피 효율로 나타냅니다. 즉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는 것은 WC분의 실제 컴프레서 1분의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컴프레서 1, 즉 H2 요거 빼기 요거 H2 요거죠. H2S H1 이게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요렇게 등 엔트로피 효율로 나타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